안녕하십니까? DUBS 뉴스 앵커 이채은입니다. 어느덧 개강한 지 2달이 지나 5월입니다. 그동안 저희 DUBS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유고결석원을 취재해보았습니다. 유고결석원이 무엇인지, 학우 여러분께서는 유고결석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혹시 유고결석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냥 이름만 들어보고 잘은 몰라요. 네, 어떻게 유고결석원을 들어보셨어요? 수업 중에 저 말고 다른 학생이 이제 뭐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예비군 훈련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학과 사무실이나 행정실에서 떼서 제출하면 출석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유고결석원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학우분의 교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유고결석을 처리하시나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냥 유교결석원에 학생이 발급받아서 교수님께 제출을 하면은 그걸 그냥 그 전자출석에 그 공인출석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고결석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유고결석원을 알게 되셨나요? 유고 결석을 처리하는 학우를 본 적도 있고 제가 학과 행사나 뭐 정기 점검 때문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유고결석원을 쓰시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나요? 불편했던 점이 사실상 학교에서 떨어진 상태로 처리도 안 되고 행정실을 거쳐서 처리해야 되던 그 점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교수님 거치지 않고 학과 사무실에서 도장 대신 받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고결석원은 직계가족 사망이나 이런 경조사 아니면은 학생 본인이 뭐 다리 골절이나 이런 사유들로 입원해서 학교를 나올 수 없을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유고결석원에 대한 학우들의 가장 큰 의무는 교수님들마다 다른 수용 기준이었습니다. 저희 DUBS의 취재 결과 규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교수님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기준을 규제할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취재 도중 다른 관점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고결석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각 단과대학의 행정실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DUBS는 몇몇 단과대학의 행정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A 단과대학이었습니다. A 단과대학 관계자는 질병으로 인한 유고결석의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은 서류뿐이다. 그래서인지 이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학생들이 있어 보인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생리공결 제도의 경우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인다며 유고결석원을 악용하는 일부 재학생들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는 N 단과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단과대학 행정실 모두 유고결석원이 올바르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화두가 되는 부분은 생리공결 제도입니다. 이는 여학우들의 문제이니만큼 남녀 간의 갈등이 빚어질 소재가 다분합니다. 실제로도 이를 징검다리 휴일에 사용하는 등 악용하는 여학우들로 인해 남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증 방법이 없어 학교 측에서는 여학우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고결석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유고결석원의 본질이 훼손되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대구대학교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총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열리는 제12대 총장 선거로 이례적인 상황에서 시행되는 선거이닌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럼 2018년 5월 10일 제12대 총장 선거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혜인 기자. 네, 여기는 제12대 총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관입니다. 이번에 당선될 총장님은 2022년까지 4년간 대구대학교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교수님과 교직원들이 투표 시간에 맞춰 하나둘씩 본관 투표소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새로운 대구대학교의 미래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선거에 대한 높은 기대감만큼 아침부터 투표장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시까지 진행되었던 1차 투표에서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최대 득표를 한 후보 3번 김상호 후보와 후보 5번 최철영 후보가 4시부터 진행된 2차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후보 3번 김상호 후보가 대구대학교 총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김 후보는 득표율 62.9%를 달성했으며 결선 투표에서 김상호 당선자는 유효 투표수 429표 가운데 270표의 지지를 얻어 2위인 최철영 후보를 111표 차이로 제치고 제12대 대구대학교 총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교원 득표수 244표, 그리고 직원의 환산 득표수 해서 우리가 26표, 합쳐서 270표. 그다음에 최철영 후보가 교원 득표수 138표, 그리고 직원의 환산 득표수 해서 21표, 합이 159표. 그래서 김상호 후보가 총장 후보로 당선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 새로 뽑힐 총장님이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금 위기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업무들을 조금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장 직선제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구성원들의 대학에 대한 또 그 소속한 그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희망사항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선제는 당연히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전국의 다른 사립대학들이 직선제를 이때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직선제를 또 해가려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선거는 과열되지도 않고 차분한 가운데 토론회를 거쳐서 정책 중심의 좋은 그 총장 선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대학교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구대학교가 그 발전되어지려고 하면은 꼭 총장뿐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모든 교직원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구성원들도 기다리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4년 내에 이걸 다 이뤄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제일 마음이 무겁죠. 착잡하죠. 근데 다 구성원들이 다 참여해서 할 테니까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입학 경쟁력 문제는 일단 좀 지리적으로 멀다는 문제, 기숙사가 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방안들을 다 강구하고 있고 교수님들한테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이 교내에서 좀 더 생활 편의시설, 어떤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든다가, 그래서 정주 여건을 더 좋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는 결국 입학 경쟁력으로 관련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좀 경상비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전략해가지고 재정 적자분을 줄여서 우리가 제일 힘들 때 2023년, 24년이 힘든데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비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영 사립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직원 선생님들 믿고 해주면 저희들이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취업도 잘 되는 대학이 될 수 있게, 또 정말 교육이 다른 학교보다도 더 좋은, 질적으로 좋은 그런 대학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대구대학교 유권자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구대학교에 큰 발전을 가져올 현명한 선택이었기를 바라며 김상호 총장님이 대구대학교의 미래를 밝히는 총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DUBS 뉴스 이채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